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순회경 선거와 함께 광주 시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도 압승을 거뒀는데요. 원내 원외인사 간 대결로 관심을 모은 광주시당 위원장엔 현역 의원인 양부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벽은 높았습니다. 원내와 원외의 대결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는 양부남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만 2천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양부남 후보는 강 의원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만 1천여 표를 얻었습니다. 양부남 후보는 당의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열린 광주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3%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 굳히기에 돌입했고 김두관 후보는 3,800여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책임져온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민영배 후보는 텃밭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합산 득표율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만큼 서울과 수도권에서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뿌리 이곳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대역전의 태풍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남도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주철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은 오는 17일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다음 날인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승객이 순천에서 경남 창원까지 택시비 16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택시기사들이 속을 앓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택시. 목적지는 경남 창원의 마산입니다. 순천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16만 원. 결제를 요구하자 승객이 머뭇댑니다. 폰이 정지라고요? 네, 지금 번호이 너무 느려서 저 이런 얘기는 처음이어가지고. 안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남기고 집에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내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5분 안에 입금 보내주겠다 해서 손님을 하차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른바 택시비 먹튀. 기사들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거의 33만 원 정도 못 받고 문자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이 하면서 주도 않고.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승객을 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붙잡아도 무임승차는 경범죄의 벌금 10만 원 이하가 전부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 보내보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게 낫지.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시외를 벗어나는 장거리 운행의 경우 선결제를 의무화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1월 유원지 지정 20년을 맞는 북항 유원지에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에 의해 유원지 해제를 기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유원지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규제라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유달선 어민동산 아래 북항 유원지입니다. 총 면적 20만 3,221제곱미터,
소유자는 4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05년 1월 유원지 지정 이후 지난 2020년 면적 변경만 있었을 뿐 별다른 조성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내년 1월 지정 20년을 맞아 북항 유원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지구 지정이 실효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목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토지 보상비는 354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어떤 그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반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민간 투자 협약이나 추진 계획 없이 유원지 지정만 연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주민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400분 정도가 지주분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불과 몇 분밖에 모르고 있어요. 유원지로 재차 묶는다는 것을. 이것은 완전 밀실 행정이다. 북항 유원지 재지정은 사실상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목포시는 북항 유원지의 관광시설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국 여자복싱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매지 선수의 결승 진출을 염원하는 대규모 응원전이 고향에서 펼쳐집니다.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는 오늘 저녁 화순읍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이매지 선수의 여자복싱 준결승전 응원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밤 11시 34분부터 열리는 준결승전에서 이매지가 튀르키예의 하티세 아크바시를 누를 경우 결승에서 금메달을 두고 남북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결승 진출로 동메달을 확보한 이매지는 한국 여자복싱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지역에 16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밭일을 하던 80대 어르신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1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취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80대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 율촌산단 내 공장에서 화학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수시 율촌산단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아지산 나트륨 등 화학 제품들이 전소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